한국도 아닌데 한적한 폴란드 시골 마을에 한국어가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 작은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어가 가득할까요? 놀라운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폴라입니다. 저는 폴란드에 있는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이상하리만큼 한국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직접적인 한국 문화보다는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간혹 보이는 한국 제품들이 만들어낸 막연한 환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깊은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죠. 한국에 가면 좋은 일자리가 많고 돈을 벌어 돌아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마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의 부질없는 꿈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옆집에 살던 루크 아저씨가 한국에서 몇 년 일하고 돌아와 마을에서 가장 큰 새 집을 짓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꿈을 여는 열쇠라고요. 그 말씀이 어린 저의 가슴 속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서툰 솜씨로나마 한글을 따라 쓰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마을 작은 시장에는 김치 사진이 붙은 빵집도 생겼어요. 한국의 냄새가 멀리 떨어진 우리 마을까지 퍼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물결에 저 자신을 내던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루카 아저씨처럼 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바꿔보겠다고요. 어느 날 할머니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한국어 교재 몇 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것은 아빠가 젊었을 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며 공부하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결국 가지 못했지만 이 책들을 볼 때마다 저의 생각이 났다고 하셨죠. 아빠의 꿈을 제가 이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재를 처음 펼쳤을 때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한글은 마치 신비로운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떨리는 손으로 처음 따라 썼습니다. 이 5글자가 저를 어딘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어 학습 여정은 돌아가신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심어진 한국이라는 꿈의 씨앗은 이제 막 저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앞으로 얼마나 자라나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족과 마을 전체에 어떤 희망을 안겨줄지는 그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죠. 낡은 한국어 교재의 종이 냄새와 함께 저의 가슴 속에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에 한국어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이자 선생님이 계셨죠. 이자 선생님은 겉보기에는 엄격해 보이셨지만 저는 선생님의 깊은 눈빛에서 따뜻함과 저에 대한 강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첫날 저에게 한국어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단어에 저의 희망을 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한국어 공부를 넘어 저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을 소리내어 외웠습니다. 가끔 발음이 꼬여 혼자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매 순간이 즐거웠고 저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저의 도전을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 피곤한 몸으로도 저의 발음 연습을 끈기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어머니는 바느질 일을 더 하셔야 했고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환한 얼굴로
저의 꿈은 어머니의 꿈이기도 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오빠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극중 대사를 흉내내며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 사람 될 거냐고 웃으며 물으면 저는 속으로 응, 될 거라고, 그리고 오빠도 꼭 데려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꿈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꾸는 꿈이었기에 저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며 오빠가 저에게 한국어 표현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광장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한국 고용허가제 시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이 시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사였습니다. 이자 선생님이 저를 불러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라고요. 어린 나이지만 저의 열정과 노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국에 정말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큰 설렘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빠의 낡은 한국어 교재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한글로 쓰인 단어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안녕, 꿈, 희망. 이 단어들이 저를 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EPS 시험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서 저는 더욱 치열하게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저의 꿈은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EPS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고되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물류센터와 같은 한국 직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까지 익혀야 했습니다. 지게차, 재고, 출고 같은 낯선 단어들을 밤새워 수십 번, 수백 번씩 깜지처럼 쓰고 또 썼습니다. 손목이 아파오고 눈이 침침해져도 공부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 놓고 뛰어놀 시간도 거의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꼭 성공하라고,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는 친구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들은 제가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머니는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바느질 일을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빠 역시 특유의 유머로 저를 격려하며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힘든 시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열린 EPS 시험 설명회에는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큰 도전을 하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린데 괜찮겠냐며 염려하는 목소리들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자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믿는다고, 저의 열정이 나이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고 꼭 합격해서 한국에 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EPS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을 하늘이 꼭 알아줄 거라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은 마을에서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리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폴란드의 들판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의 머릿속은 오로지 한국어 단어와 문법들로 가득했습니다. 시험지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폴라,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를 만큼 시험에 집중했습니다. 듣기 평가의 빠른 발음과 읽기 지문의 낯선 표현들이 저를 당황하게 했지만 이자 선생님의 가르침과 가족, 친구들의 응원을 떠올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우체통 앞에서 도착한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종이에 적힌 굵은 글씨 합격.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온 힘을 다해 환호성을 지르며 집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합격했다고 외치며 어머니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와 저를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셨죠. 그날 밤 우리 작은 시골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저의 합격은 저 개인의 성공을 넘어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EPS 시험 합격 통지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저의 꿈을 향한 증표였습니다. EPS 시험에 합격하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과 작별할 때 어머니의 손을 놓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제가 한국 가서 잘하고 올 거라고 힘주어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빠는 장난스럽게 저에게 한국어 인사말을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폴란드의 땅이 점점 멀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저의 꿈은 반대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떠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것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첫걸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서울에 처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던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은 저의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가 한국이구나. 그러나 공항문을 나서자마자 저를 휘감은 낯선 공기와 빠르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폴란드의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과는 전혀 다른 활기차지만 동시에 무섭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설렘만큼이나 두려움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서울 근교의 한 물류센터였습니다. 첫 출근 날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기계들이 뿜어내는 굉음이 귀를 찔렀고 수많은 직원들은 모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 반장님이 저를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지만 저는 긴장한 탓에 혀가 굳어서 겨우 몇 마디를 뱉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실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제가 교재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말해서 따라잡기 힘들었고 줄임말이나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동료가 저에게 작업 지시를 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소한 실수 때문에 지훈 반장님께 작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어린애가 뭘 하겠다고 여기 왔냐는 퉁명스러운 말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오빠, 그리고 마을의 따뜻한 수프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외로움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던가. 밤마다 숙소로 돌아와 낡은 한국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들었던 새로운 단어들을 적고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실수했던 표현들을 다시 써보고 그 뜻을 되새겼습니다. 다음번엔 꼭 제대로 할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자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어는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마음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지만 저는 이겨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물류센터 생활은 여전히 낯설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용기를 내어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죠. 점심시간에 옆에 앉은 보라 씨에게 김밥을 가리키며 맛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보라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작은 칭찬 하나가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보라 씨는 그때부터 저에게 자주 말을 걸어주셨고 보라 씨 덕분에 낯선 한국 땅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수와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작업 지시를 잘못 이해해서 물건을 엉뚱한 구역에 쌓았습니다. 지훈 반장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 같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울다 지쳐 다시 한국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실수했던 지시사항을 다시 써보고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다음번엔 꼭 제대로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의 노력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하거나 기계를 점검할 때 저는 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동료들이 쓰는 말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보라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보라 씨는 퇴근 후에도 저에게 한국어 속담이나 관용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딱 천리길의 한 걸음을 잘 떼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저는 한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나자 처음엔 무섭고 시끄럽게만 느껴졌던 물류센터의 기계 소리도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는 저의 입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보라 씨와는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라 씨가 저에게 기분 좋아 보인다고 웃으며 물으면 저도 웃으며 오늘 일이 좀 잘 풀린다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저를 이곳에 뿌리내리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지훈 반장님이 제가 복잡한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보시고는 제가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는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류센터에 새로운 작업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훈 반장님은 직원들에게 새 지침을 설명해야 했는데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저의 한국어 실력이 좋으니 이번 지침 내용을 발표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발표라니요. 하지만 반장님의 진지한 눈빛에 용기를 냈습니다. 발표날 직원들이 회의실에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덜덜 떨렸지만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소개하고 새로운 작업 지침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전, 효율, 협력. 물류센터에서 배운 단어들을 엮어 설명했습니다. 중간에 발음이 꼬여서 몇몇 동료들이 웃기도 했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응원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지훈 반장님은 일어나 박수를 치며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잘했고 우리 물류센터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새로운 작업 지침을 성공적으로 발표한 후 동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어리고 서툰 외국인으로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저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외국인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하며
제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쑥스럽기도 했지만 비로소 제가 이곳에서 진짜 동료로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보라 씨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보라 씨는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며 집에서 만든 따끈한 떡을 가져다 주거나 한국의 명절 문화나 아름다운 한복, 맛있는 김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라 씨 덕분에 한국이 점점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가끔 폴란드의 추운 들판과 가족들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문득 저처럼 낯선 한국 땅에서 꿈을 꾸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한국어라는 도구를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인정받으며 생긴 마음의 여유가 저를 새로운 꿈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교실을 열어 저처럼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어 교실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류센터 일이 끝나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보라 씨가 저의 꿈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보라 씨의 도움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방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한국어 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책상 몇 개와 작은 칠판 하나뿐이었지만 저의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 저처럼 EPS로 온 폴란드 청년, 그리고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동료들이었죠. 어색해하는 그들에게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며 함께 한국어를 배워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는 10살보리, 언어 문제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폴란드 친구 올라,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한국 생활을 더 잘 전하고 싶은 하우와 조이. 그들의 이야기는 저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저의 실수담을 이야기하며 괜찮다고, 천천히 함께 가면 된다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업은 점점 즐거워졌고 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때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교실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곳을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나라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었고 웃음과 음식 냄새로 가득한 교실에서 다문화라는 말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진짜 연결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소식은 멀리 폴란드 고향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몇 년 만에 마을로 돌아간 저는 광장에 걸린 한국어 배우기 간판과 한글 팻말을 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한국어에 희망을 품게 된 것이었죠. 옆집 꼬마 아다는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면 자신도 한국에 갈 수 있는지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를 보는 듯한 아다의 눈빛에 아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한국어 교실을 열어 아다와 필립 같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 희망. 이 단어들을 가르치며 한국어가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다시 한번 느꼈죠. 보라 씨와 화상 통화를 하며 한국 교실 학생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다는 것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폴란드 들판을 걸으며 한국에서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자 선생님, 가족들, 보라 씨. 그들의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믿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잇는 언어와 마음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멀리서 마을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우리 마을의 미래의 언어였죠.
저는 단순한 폴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언어의 다리이자 꿈을 향한 희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꿈을 싣고 오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낯선 땅 한국에서 언어 장벽을 이겨내고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는 한국어 선생님이 된 폴라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따뜻한 동료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고 이제는 한국과 고향 폴란드를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신 폴라님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는 그 진심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언어와 마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답니다. 오늘 폴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요. 이런 따뜻한 사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